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부강약품이고요. 전일에 이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11월 11일 수요일 1시 18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좀 댓글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공감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안전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뭐 들고 있진 않고 삼자의 입장으로 현재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결국에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저도 모르죠. 네, 저는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나 아니면은 뭐 주체는 어떻게 될지는 대략적으로 알겠지만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일까요? 과연? 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4,000원 이하에서는 어떤 매물대를 기반으로 해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상 여기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죠. 네, 실상 뭐 여기서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그건 모르고 다만 이제 제 관점은 비슷합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뭐 24,000원 뭐 그 이상 23,000원이 지금 현재는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어제 그래서 이제 화이자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중간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전반적으로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진단 키트주들 위주로 현재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의료 그러니까 바이오나 아니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나 아니면 S&P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있는 산업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는 코스피에 있고 뭐 이렇잖아요. 뭐 부관약품도 코스피에 있는 건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산업들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 이런 종목들이 저는 사실 이제 항공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부터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사실 좀 추천을 했어요. 제가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도 없습니다. 예,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치료제가 하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가장 그게 어떻게 보면 계좌가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했던 이유는 이제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수송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대한항공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좀 더 9월 달부터 봤었는데 사실 근데 이제 관심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관심은 없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뭐 백신이 나온다 그거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요? 네,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뭐 치료제가 안 쓸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네, 뭐 독감 주사를 맞고 막 독감 걸리기 전에 독감 주사도 맞고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몸이 한 일주일 동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감 주사를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진짜 너무 아프면은 약을 사서 먹지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신을 맞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치료제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저는 구강약품은 그래도 저점은 아직 안 깼잖아요. 저점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 기간 이틀 동안 진짜 정말 강하게 하락한 종목들도 많아요. 예. 추세가 좋았는데 갑자기 깨지면서 더 큰 폭락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뭐 이렇게 답은 안 나올지 몰라도 이제 이게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아요? 이때 오히려 이런 소식, 백신 소식이 있으면은 다른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강약품은 이 안에서 놀고 있죠. 네, 이 안에서 놀고 있는데 그쵸? 예, 근데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23,000원, 24,000원대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24,000원대에서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15% 정도 수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24,000원대에서의 얘기인 거고, 어떻게 보면 3만 원대, 3만 5천 원대에 계신 분들 평단가가 여기서도 비중을 실기도 어렵죠. 예,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본전치기 하려면은 여기서 대략 3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야 본전치기가 가능한데, 이런 저점이나 아니면은 24,000원 부근에서 잡아야. 그런데 그게 또 힘들죠. 예, 그 이상 들어가기도 무섭고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한번 더 잡아, 여기를 오히려 지지선을 깨고 나서 그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다 이제 심리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심리에 다 녹아, 차트에는 다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어제 좀 반등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짧게 나왔죠. 예, 조금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한 29,6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제 반등하는 파동에 비중을 축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꼬리가 달린 거는 저항을 강하게 받았다는 뜻이죠. 다만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반등에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여기 하단, 예, 이번에 저점은 지켜주든가, 조금 깬다고 하더라도 바로 급격하게 또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좀 보여줘야 되는 자리는 맞아요. 지금 자리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급락이었죠. 급락에 따른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적 반등은 나왔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잘 나왔어요. 근데 다만 여기 이런 평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쉬운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아쉬운 흐름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거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이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턴어라운드는 안 됐어요. 주가가. 예, 추세를 볼 때는 뭐 정배열 시장이 있느냐 아니면 역배열 시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역배열이었을 때 이때를 한번 보시면은 잘 보이죠. 네, 이때랑 보시면 역배열이 되면은 추세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요. 예, 예를 들자면은 정배열로 바꾸기 위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도 역배열 상태인데, 이거를 거의 한 7, 8개월, 9개월 정도까지 매집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기가 박스권으로 만들고 이후에 정배열로 바꾼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부관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예. 이격도를 이제 어디서 이제 좁힐 것인지, 좁힌다라고 하면은 좀 횡보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어떤 임상 2상이라든지 3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여기 구간을 뚫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조정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29,000원대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소화하고 이렇게 쭉 가는 데는 시간 소요가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뭐 박스권을 형성하든 뭐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든 시간적인 요소들은 좀 걸릴 수 있다. 보시면은 이 파란 선과 노란 선을 보시면은 이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대략. 네. 그러니까 요만큼 걸릴지 아니면은 거기 안에서 뭐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시간 소요는 덜 되겠죠. 네, 시간 소요는 덜 될 거고, 다만 쭉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항대에서는 부딪히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빠르게 시간에 올라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파미셀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네, 뭐 파미셀 한번 볼까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케이스죠. 네, 어떻게 보면은 역배열이었는데 여기서 결국엔 여기서 또 부딪히잖아요. 갭으로 올라가더라도 또 갭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또 61선을 정을 받다가, 근데 좀 시간 소요가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60일과 5일선을 지금 정배열 상태로 만들죠. 그럼 21선으로 기다려야 돼요. 21선도 좀 기다렸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는 건데, 예,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건 그래도 이게 바뀌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러면서 아마 부강약품도 그런 케이스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안 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시간 소요가 걸릴 거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성공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간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큐릭스, 휴림 로봇이 낮 추천이 나왔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가 19,1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8,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